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성화입니다.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도 필요로 하는 햇빛이나 물의 양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도 좋아하는 먹이나 먹는 양도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고 보면요, 각각의 존재들 그 수만큼이나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겠죠. 얼굴이 비슷해도 개인들은 철저하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일 텐데요. 만일 내 기준, 내 방식대로만 상대에게 맞추라고 강요한다면 그 둘 사이 오래가지는 않겠죠? 나와 남이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배려해준다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지금보다 조금은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또 한방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원래 다이어트는 정말 뭐 평생의 숙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그렇지만 특히나 이 여름철에는 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살 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곧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네. 장마 기간 끝나면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예쁜 수영복, 네네. 예쁜 옷들을 입고 싶어서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강의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말하자면 이 몸매, 그러니까 좀 뚱뚱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에 조금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다이어트가 뭐 미용적인 것도 좋지만 이 네. 건강적 측면에서 그럼요. 네, 비만하다가 네. 어떤 정도의 기준이 정확한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이란 단순히 뭐 살쪘다, 뚱뚱하다 그런 주관적인 그런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네. 딱 이렇게 사전적인 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 아주 과도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과 내장 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네. 1996년부터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좀 보기에 말랐는데 어디가 쪘어. 네. 뭐 외모적으로 그렇게 주관적으로만 뜻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만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자 질병 그 자체를 뜻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진단할 때는 우리가 생체 정기 저항 측정법이라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인바디. 인바디. 네, 네. 체크를 해서 네. 체지방률이 여자는 30% 이상인 경우 남자는 25%를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복부둘레,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여자는 85cm 이상, 네. 남성은 90cm 이상, 그러니까 34인치나 36인치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본인이 비만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 네. 또 그 체내에 어쨌든 지방이라는 게 비만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잖아요. 네. 근데 그 체내 지방이 뭐 네. 체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난 체지방이 몇 프로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이라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체지방은 그래도 본인이 조금 단기간에 네. 뺄 수도 있는 지방을 말해요. 쉽게 아. 빠질 수가 있는데 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요. 네. 근데 내장 지방은 이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여간에서는 잘 빠지지가 않고요. 네. 내장 지방은 혈관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 독소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성인병이나 각종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네. 아주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를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체지방이 더 많아? 아니면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나? 네. 알 수 있는 그 근거,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본인이 허리를 구부렸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 접히는 거는 아. 체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네네. 허리를 구부렸는데도 이게 접히지가 않고 배가 볼록 무슨 네. 네, 무슨 이렇게 산처럼 그렇죠. 이렇게. 산처럼 네. 올챙이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접히지가 않고 이런 분들은 좀 숨을 쉴 때도 굉장히 몰아시죠.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워 있을 때도 살이 옆구리 쪽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건 체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옆으로 흘러내리지가 않고 산처럼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 또 본인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배꼽 옆을 살을 꼭 꼬집었을 때 그게 한 1, 2cm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네네. 2.5cm 이상이 넘어가면 이미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해보고 싶은데 네. 이게 TV를 확인을 녹화 해보세요. 중이라서 드러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구부렸을 때 뭔가 말하자면 접히지가 않고 네. 볼록한 배가 좀 네. 저희 아버지가 바로 네. 연상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말하자면 좀 회식도 많으시고 네. 좀 술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장 지방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고 이게 좀, 네, 좀 걱정이 되는데, 되시네. 네. 근데 내장 지방이 해로운가요? 내장 지방이 네. 해로운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해도 아까 빠지지 않는다고 네네네. 했거든요. 내장 지방은. 네네. 왜냐하면 운동 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는 주로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당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하던 분이 운동을 나 살 빼야지 하면서 어디를 끊어가지고 급작스럽게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게 네네. 되면 글리코겐 소모가 더 갑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혈당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공복감이 더 심해져가지고 폭식 과식을 하게 제가 돼서 딱 그렇거든요. 오히려 운동을 하면 네네. 살이 찌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은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내장 지방이 몸에 쌓이게 되면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고 탁해져서 네. 이 혈액 성분 자체가 끈적해지고 탁해지면 순환도 안 될 뿐더러 그 속에서 혈관 내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에 염증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통풍도 그렇고 네네.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마르신 분들보다 갑자기 살이 쪄서 비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장이 무거워지고 그만큼 왜냐하면 장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내장 지방이라겠죠. 네. 그러면서 장이 처지고 장 운동이 잘 안 이루어져서 장 기능 자체가 떨어짐으로 해서 변비나 설사 같은 그러니까 대변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장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노폐물 같은 게 더 쌓이게 돼서 숙변 같은 게 쌓이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방이 더 쌓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탁해지다 보니까 순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아니면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네. 또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아.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각종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 뭐 비만하면 좀 네. 이제 뭐 심혈관계 질환, 뭐 네. 각종 성인병 이런 네. 것들은 사실 뭐 연관 관계를 안 들어본 분들 좀 적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비염이라는 건 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이 연관성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비염 질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 코골이가 갑자기 심해졌어요. 아니면 밤에 코막힘이 너무 심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최근에 어떤 상관관계, 그러니까 살이 쪘는지, 네. 특히 뱃살이 많이 늘었나, 내장 지방이 많이 쪘는지를 확인해 보면 네.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이제 비염이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살이 찌기 쉬운 패스트푸드라든지 네네. 인스턴트나 네. 기름진 음식, 찬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네들은 잘 소화 분해가 되지가 않고요. 네네.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서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노폐물의 형태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이 늘어나다 보면은 체내에 노폐물, 독소들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면서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을 더 높여주죠. 네. 그러다 비염도 사실 코 속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아. 맑은 피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뇌로, 폐로 산소 공급도 잘 원활하게 되고 전체 몸의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가 1차 방어기관, 면역기능이라고 하는데 면역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혈액 자체가 내장 지방에서 끈적해지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염 증상인 코막힘이나 뭐 재채기나 아니면 후비로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비염이 심해지다 보면 또 코골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심해지게 되는데요. 네. 살이 쪄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몸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몸이 무거워지면 살이 찌게 되면 목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아, 네. 그래서 목둘레를 체크해서 내장 지방의 척도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도 있는데요. 네네. 목이 두꺼워지다 보면 목 안의 공간이 좁아져요. 목 안에 살이 더 이제 비후돼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비염 때문에 코 점막이 붓게 되면 이 속 안에 인후두부까지 같이 부으면서 목구멍 안에 아데노이드들이 같이 붓게 되면서 네. 목구멍 안이 공간이 좁아져요. 음. 그러면서 살이 찌고 비염도 심해지다 보면 우리가 이 목 안에 목구멍 안에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 안에 목젖끼리 서로 부딪히고 울리게 되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비염에 걸리면 밤에도 코막힘이 심해지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잠자면서 호르몬이 대사가 이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요. 네. 오히려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밤에 잘 때 나오는 렙틴이나 멜로토닌이 이런 호르몬들이에요. 네.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지방 대사가 안 돼서 밤에 잘 제대로 숙면이 못 취하면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비염에 이제 코가 꽉 막히니까 비염 때문에 숨을 쉬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더 그렇죠. 먹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서 또 살이 찌게 되니까 아. 비만이 비염을 심각하게 하고 또 비염 때문에 비만이 비만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비만이라는 게 네. 혈관을 좀 말하자면 좀 안 좋게 만들어주는데 네. 혈관이 흐르는 몸의 모든 부분에는 염증을 다 유발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또 그리고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또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에 네. 또 이제 갱년기 오실 나이가 됐는데 네. 이제 주변 분들 만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갱년기 오면 원래 우울증도 심한데 이게 좀 살이 찌니까 더 우울해진다고 아. 주변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갱년기 때는 살이 찌는 유형도 달라져요. 네. 폐경기 이전에는 보통 살이 대퇴부나
둔부 쪽에 지방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더 살이 집중이 되는데요. 네.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이 된 이후에는 주로 복부 쪽에 살이 몰려서 남성형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잘 안 먹어도 이때는 네네.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쉽게 3에서 한 5kg 정도는 금방 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서 나는 억울하다. 네네네. 별로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찌냐 하는 그런 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르몬이거든요. 아. 그냥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란 무엇이냐. 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서 이제 폐경이 되고 난 그 시기에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을 겪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발한, 땀이 많이 나거나 얼굴이 막 달아오르거나 네네. 우울증, 불면증이 심해지고요. 막 아프다고 하세요. 두통, 뭐 뼈도 아프고 이런 네네. 근육통도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늘 피로한 거를 이제 갱년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누구나 금방 살이 찌기 쉬운데 왜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사실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네. 내가 많이 안 먹더라도 쉽게 살이 쪄버리고 지방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때는 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이 시기에는 뭐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네. 몸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네. 한의학적으로는 비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나요? 한방에서는 비만을 사실 옛날부터요. 네. 아까 뭐 1996년부터 WHO에서는 비만을 질환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네. 한방에서는 몇 천 년 전부터 옛날부터 사실 비만을 질환 자체로 봤습니다. 왜냐?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네. 결국 우리 몸의 전체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살이 찐다고 보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원인이 비기능의 실조입니다. 비위 기능의 네. 실조. 네. 그게 뭐냐면 소화력이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원래 체질이 본인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로 타고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음식을 조금 반복적으로 먹어서 너무 기름지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있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한 번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요. 이게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 오래 머물게 돼요. 보통 근데 그렇죠. 나는 소화가 왜 이렇게 빨리 되지? 먹는 걸 너무 잘 먹어. 이렇게 해석을 네. 하는데 그게 네, 아니네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건 체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위장관 내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고 대변을 보더라도 숙변을 남겨놓게 돼요. 네. 시원하게 한 번에 제대로 바나나 변을 봐야 되는데 변이 제대로 이제 못 보면 그게 남겨놓게 돼서 그게 숙변이 되고 노폐물이 되고 네. 독소로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내장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방에서는 식적 담음이라는 그런 노폐물 형태로 남겨놔서 그게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은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복부 비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심기허증이나 심우라로 보는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장 기능. 네. 네. 아니면 심장에 화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네. 또 살이 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심장의 기능이 기가 허해져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이 잘 에너지 대사가 잘 제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잘 붓게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좀 부어 있거나 얼굴이 눈두덩이가 보이는 사람들은 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잘 붓고 저리고 하는 사람들은 내 몸의 심장의 기운이 약해져 있는 거죠. 이게 붓기가 잘 안 빠지면은 그게 바로 또 살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울화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불면증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 폭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잠을 많이 잘 숙면이 이루어져야
잘 때 나오는 이제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잘 제대로 나와줘야지 살이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불면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데 이런 유형은 심장이 약하거나 심해 우라가 있는 분들은 주로 상체 쪽에 비만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자궁이 약하신 분들이 또 오는 비만이 있습니다. 신장, 자궁. 네, 그러니까 하부 쪽이죠. 네, 우리 네. 이제 하초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능이 약해지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진액대사나 수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체 쪽이 잘 붓거나 네. 소변으로 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순환이 안 돼서 주로 하지 부종이나 네. 하체 비만이 오고요. 또 자궁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어혈이 많이 생성이 돼서 네. 어혈로 인해서 살이 자꾸 찌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혈이 살을 네. 찌게 만드나요, 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냉증이 심해지거나 음. 생리에 어혈이 많이 이제 덩어리가 많이 끼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어혈도 나쁜 물질, 노폐물 독소가 돼서요. 네. 한마디로 혈액이 깨끗해지지가 못하고 아.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질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네, 네. 체질마다 살이 찌는 원인이나 유형이나 또 그 살을 빼야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원인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야, 안 먹고 움직이면 왜 안 빠지니 뭐 이렇게 네.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네. 물론 이게 뭐 당연한 구조겠지만 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이 그 해결 방안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맞습니다. 찌는 이유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서 오히려 억울하고 네. 본인이 몸이 안 좋아져서 찐 건데 무조건 살 빼는 약만 이제 잘못 네. 먹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말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찌는 이유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빼는 방법도 네.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사상 체질별로 살이 찌는 원인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태양이는 뺄게요. 태양이는 원체 우리나라에 몇 % 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외지간에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네. 태양이는 우선 이제 좀 제외하고 그럼 어떤 유형인지만 네.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태양이는 좀 더위를 많이 타요. 열이 많고요. 좀 많이 나대는 체질이라고 보면 돼요. 활동적인. 네. 뭐 반장 앞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많고 워낙 네.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 대사를 엄청 많이 시키고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오히려 먹는 것보다 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많을 정도로 네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네. 태음인부터 갈게요. 네네네. 태음인은 간 대 폐소라에서 원래 타고나기를 간이 크고 폐가 좀 작게 태어난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은 우리 몸의 전체의 곡식 창고라고 하거든요. 네. 먹어서 제일 저장하는 피의 형태로 혈액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간이 크다 보니까 이런 태음인들은 어때요? 많이 먹죠. 술이든 밥이든 많이 먹는 체질이 태음인이에요. 식탐이 강하고요. 그리고 폐 기능이 작기 때문에 폐는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와서 이거를 전체 순환 대사를 시켜주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폐 기능이 작다 보니까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염 환자들 중에 태음인이 많아요. 아까 제가 비염이 네네. 살이 쪄서도 비염이 심해지고 폐 기능이 네. 원래 호흡기가 약해서도 비염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이 제일 많죠.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은 저장하려는 몸에 축적화 쌓아놓고 저장하려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런 대사 기능은 떨어지고 과음 가식을 즐기기 때문에 대부분 살찐 체형은 거의 태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양인은요 몸에 열이 많아요. 대신에 신장 기능이 좀 조그맣게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소양인이에요. 네. 그리고 소양인이 상체 쪽에 주로 열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심우라,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분들은 열 순환을 잘 못하고 땀이 잘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주로 살이 상체 쪽이 많이 찌고요. 또 소변으로
제때제때 노폐물을 잘 빼내주지를 못하는 체질이 소양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폐물을 안에 가다 놓게 되고 소변이 잘 시원하지가 않고 위쪽으로 화가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네. 주로 상체 비만이 많은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음이는 주로 몸이 차요. 네. 치 잘 타고 손발 차고 아. 몸이 냉하고요. 그러면서 소화기가 약하게 타고난 체질이 소음인이에요. 네. 소화기가 약하면 아까 음식물을 제때제때 소화를 못하고 대사력이 떨어지고 위장관 내 음식물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런 소음인들은 이제 배만 볼록 네. 사지 말다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거나 아. 옆구리 둔부 쪽으로 살이 많이 찌는 유형이 이제 소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살이 찌는 그 원인들이 다 다르고요. 네. 유형도 태음인은 주로 몸의 중심부에 쌓이게 돼서 복부 비만이나 몸 전체가 살이 찌는 유형이 많고요. 네네. 소양인은 주로 상부에, 소음인은 이제 이 복부나 하부 쪽에 하체 비만이 많고요. 아. 태음인은 다이어트 할 때 웬만하면 몸의 순환이 대사 기능이 좋아지게 순환을 돕고 네. 담백하고 고단백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콩이나 두부나 고구마, 밤 내지는 뭐 생선이나 도라지 같은 연근 같은 음식이 더 도움이 되겠고요. 네. 소양인은 오히려 몸에 열을 식혀주면서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보리밥이라든지 팥이나 해조류, 야채, 물이 많은 과일인 수박이나 포도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음인은 소화기에 도움이 되면서 몸을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이나 카레, 마늘, 생강 이런 귤, 토마토, 생강차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더 이제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살이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찔 수가 있는 거죠. 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도 뭐 좀 나는 좀 이런 유형인 것 같구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드는 뭐 네. 유형이 있는데 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결국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네. 빼야 되냐 네. 이거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은데요. 네. 한방 다이어트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그 체질별로 원인, 유형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경향성이에요. 아, 뭐 나는 체질을 엄마한테도 물려받고 아빠한테도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소음인에 가깝냐, 태음인에 가깝냐, 소양인에 가깝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살이 찌는 유형을 보고도 경향성을 알아낼 수가 있지만 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한방 다이어트 치료법들은 이제 이런 체질을 고려하고 본인의 몸 상태나 증상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그런 체질과 증상과 유형을 고려한 이 공통적으로 이제 나가는 치료법들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침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이 찌면 대부분이 복부 살을 많이 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침 치료를 복부 쪽에도 해주고 본인의 원인 질환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같이 침 자극을 해주는데요. 정침이라 해서 전기 자극을 걸어주게 돼요. 아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체지방 쪽에 네. 이렇게 장침을 꽂아서 네. 거기에 전기 분해를 하는 전침을 걸어주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침 맞는 정도의 네. 느낌이 오는데요. 네. 이 전침을 걸어주면 실제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자극을 시켜줘서 네. 체지방이 빨리 분해돼서 빠질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음. 또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기혈 순환을 시켜주면서 네네. 몸에 쌓인 여러 가지 노폐물 같은 거를 빨리 순환 대사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혈자리도 있고요. 아까 말한 살이 찌는 뭐 비위 기능이 안 좋다거나 네. 심장에 화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라가 많이 쌓여 있거나 네네. 또 혈액 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되거나 음. 또 신장 자궁 기능이 안 좋아서 이런 기능을 도와주는 혈자리랑 같이 자극을 해주면 그 기능이 좀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기능이 많이 도와주면서 살이 찌는 원인 질환까지 같이 치료를 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혈자리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좀 다 가장 다르게 돼요. 네, 효능이 좋은 혈자리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약침요법이 있어요. 약침. 네. 이거는 그 전기침과는 다른 거죠. 좀 다른 거죠. 네. 주사기에 봉침 아시죠? 네네. 봉약침. 봉침은 봉약침
약침은 벌독을 이제 저희가 희석시켜서 네네. 뭐 몇십만 대 일, 몇만 대 일 해가지고 실제로 통증 질환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에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네. 약침은 한약재를 이용해서 뭐 아. 비만도 산삼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한약재의 유효한 성분을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그 살 빼려는 부위에다가 놓게 되면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좀 기운이 딸리거나 어지럽거나 네. 피곤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럼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면역 저하나 피로감을 좀 해소를 해주고요. 기운을 좀 보충해주면서 원기 회복이나 여러 가지 살을 빼면서 오는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매선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매선. 네. 네. 침에 네. 100% 녹는 실이 걸어져 있거든요. 그 약실을 우리 원하는 부위에 네. 이렇게 넣어서 약실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침은 빼서 버리죠. 네. 그러면 이 약실이 심어져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지방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가지고요. 계속해서 살이 빠지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속적인 침욕과와 함께 아. 체지방을 갖다가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요. 네네. 이게 어쩔 때 좋으냐면 우리가 산후에 늘어지고 처진 살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살이 뺄 때 급작스럽게 또 많이 빼버리면 살이 좀 늘어지거나 네, 처지거나 그렇죠. 약간, 그럴 수가 네네, 있는데 탄력이 떨어지죠. 이런 탄력을 주면서 리프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약요법이 있는데 한약요법은 이제 크게 식욕 억제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네. 또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하게 아.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절로 식이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많이 먹던 식습관에서 좀 더 옳은 식습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조금 먹어도 되게 본인이 바로 포만감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해 도와주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만이 생긴 원인 질환이 있으면 네. 소화기를 돕던가 아니면 심장의 기운을 갖다가 도와주거나 심장의 우울화를 풀어주거나 신장이나 자궁 기능을 갖다 좋게 도와주거나 전체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피를 맑게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원인 질환을 도와주는 요법이 바로 한약요법입니다. 아. 그래서 좀 더 쉽고 좀 편하게 빼주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오래 요요가 빨리 안 오도록 오래 지속을 해주면서 본인 체질 개선까지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약요법이 그럴 때 좋은 거니까요. 이런 걸 좀 알아서요. 본인이 이제 이 중에 본인이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해서 할지 네. 충분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장님 그 요요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네. 그 참 이게 다이어트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그 참 요요 같은 것들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약간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했을 때 네. 쉽게 뺀 사람 쉽게 찐다. 네. 뭐 그런 거를 도움을 받냐. 네. 헬스장을 한 번 더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물론 헬스장이 맞아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요요 같은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요요가 왜 오냐면요. 네네. 우리 몸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네네.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네. 좀 굶고 막 운동도 하고 해서 네네. 뺐어요, 살을. 네. 근데 빠진 살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 몸에 원래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신진대사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거기다가 식습관이 네. 올바른 식습관이어야 되는데 안 좋았던 그런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식습관들이 아직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냥 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네. 그러면 언제라도 지금 현재 죽어라 노력을 해서 뺐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꾸준한 식이요법. 사실은 식이 대 운동은 거의 8대2거든요. 아,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식이요법이 잘 제대로 식습관이 올바로 잡히지가 않았는데 과도하게 무리를 해버리면 네. 오히려 폭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빠진 칼로리만큼. 네.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육량을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 체질 개선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요요를 좀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식이요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짜 식욕이에요. 식탐. 여자들 왜 생리 전후로 어마어마하죠. 폭발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고 나면 막 땡겨요. 네. 그럼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알아야 돼요. 진짜 식욕은 정말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본인이 진짜 배가 고팠을 때 필요한 그런 네네네. 식욕이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식욕은 천천히 배가 고파지고요. 꼭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식욕은 내내 괜찮다가 밥을 분명히 저녁을 먹었어요. 네. 근데 급작스럽게 어떠한 특정 음식이 땡긴다. 떡볶이, 치킨, 뭐 네. 피자, 맵고 짜고 달고 그런 특정 음식이 땡기면 네네네. 이건 가짜 식욕인 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진짜 식욕은 참을 수가 없겠죠. 근데 네. 가짜 식욕은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참아내야 되는데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을 딴 데로 팔면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거, 뭐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네. 설거지를 한다든지 친구랑 전화해서 수다를 떨거나 게임 한 판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못 참겠으면 미지근한 물을 갖다가 많이 마셔주거나 네.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고요. 또 식이섬유는 먹어도 잘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이런 대체적인 요법을 좀 고려를 해서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말씀은 맞는데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쵸. 그래도 이런 것들 어쨌든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냥 한번 의지를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원장님 다이어트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꼭 지키세요. 혹은 네. 이런 것들은 좀 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정리해 주시는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채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나는 밥은 안 먹는데 야채 과일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갈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요, 과일은 무조건 식전에 드세요. 음.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서 내장 지방이 더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네. 갈아 먹게 되면 당 성분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꼭 전에 드시길 바라고요. 너무 차고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길 바라고요. 네. 차게 드시면요,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니까요. 뭐든 좀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네. 지창렬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지창렬. 우리가 이 하고 웃었을 때 이, 입꼬리 네. 쪽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보조개 자리. 네. 네. 이게 팔자주름 바로 딱 입 가장자리에서 네. 딱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요. 네. 얘가 조경명 위경이라 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 식탐이 강하거든요. 여기 약간 근데 여기를 알인데요? 그쵸? 눌러주니까. 그쵸? 네. 꾹꾹 누르면 유난히 아픈 자리가 있어요. 아픈데. 그리고 네. 본인이 이 주변이 빨갛거나 막 오돌토돌 좀 빨개지게 뭐가 올라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위에 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네. 식탐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오히려 좀 뭐랄까 위장 기능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본인이 어떠한 질환으로 인해서 뭐 호르몬 대사가 안 되다든지 대사 기능이 좀 안 좋은 그런 질환을 겪거나 반복된 요요로 인해서 막 나는 안 돼 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런데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요. 네.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좀 희망이 네. 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한방 다이어트 정말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열무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열무는 어린 무를 뜻하는 말로요. 아. 여린무 하다 보니까 열무가 됐거든요. 아,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열무김치로 보통 많이 담가서 먹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비타민과 여러 가지 무기질, 뭐 섬유질 그런 게 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 좋은 그런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열무는요. 더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비타민 C가 많다 보니까 여름철에 쉽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갖다가 많이 도와주죠. 네. 그리고 땀이 많이 흘리면서 막 갈증이 나고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었다고 느꼈을 때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열무에는 특히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우리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니까 여름철 더워서 땀났을 때 이 열무를 좀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열무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포닌 하면 주로 인삼을 떠올리죠. 네네네.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사포닌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거든요. 혈관의 탄력성을 갖다가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이게 오히려 혈압을 내려주고요. 또 거꾸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열무를 먹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혈압에도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칼륨 성분도 풍부한데 이게 칼륨이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체외로 좀 배출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열무가 오늘 강의 주제였던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좀 된다면서요? 네,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칼로리는 낮아요. 아.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줄 수가 있고요. 변비에 좋아요. 그래서 변이 장 운동이 평소에 안 돼가지고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열무를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네. 예로부터 열무가요, 비위를 좀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또 탄수화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밥심으로 살고 네. 밥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잘 맞는 음식인 게 열무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 맞춤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열무에는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시력 저하나 또 야맹증이 있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칼륨, 미네랄 같은 게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즘 어린애들, 젊은 친구들 보면 맨날 가공식품만 많이 네. 편의점에서 그냥 대충 먹고 학원 가더라고요. 네네. 엄마들 열무 좀 많이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입에 네. 침이 고여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못 하겠는데 네. 열무김치 또 네. 여름에 시원하게 얼른 가서 드세요. 네. 좀 오늘 또 식사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열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78, 네, 나이는 61. 네. 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명 71.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불편한 증상이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 그럼 지금 선생님 한의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2002년도에 네, 그 군대에서 뭐 척추를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뭐 제대 후 한참 있다가 4번, 5번 니추를 아,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상당히 젊으셨을 때 허리가 고장 나신 거네요. 뭐 좀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그때가 내 수술할 때가 네. 40대였거든요. 40대.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그때는 뭐 좀 힘들고 이래도 막 정상적인 허리보다 더 좋다 이래가지고 쭉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뭐 한 몇 년이 흐른 후에 좌측 다리가 네, 약간 곤다. 가늘어지는 느낌이죠. 약간 네. 가늘어졌어요. 아, 근육이 그래도 뭐, 많이, 예,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뭐, 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몸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 걷는 게, 네, 그 이제 굉장히 그 아파서 못 걷겠더라고. 아, 다리 근육이 빠지면서 네, 몸도 비틀비틀거리고 네. 뭐 하여튼 다리가 우리하게 아프면서 다리 근육이 많이 떨어지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걷는 거는 뭐 수술하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요. 맞는데 네, 네, 문제는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는데 네, 양쪽 잘 때 아침에 새벽 쪽에 보통 다리를 쭉 뻗잖아요. 기지개를 하잖아요. 네, 종아리 쪽에 네, 안 그러면 또 종아리 옆으로 네. 그 완전히 찌가 내립니다. 아, 그 그러시구나. 마비되는 느낌, 살이 네. 떨리면서 네, 그리고 또 제가 일하면서 의자 같은데 반듯하게 앉아 있으면 다리 쪽에 힘을 주면 네, 그 종아리 그거는 이제 여기에 쉽게 무릎 그 오므리는 쪽으로 네. 그 마비 현상이 와가지고 또 일어서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풀리고 그럽니다. 아, 그러시구나. 문제는 네, 치가 많이 내리니까 네. 굉장히 또 힘들고 네, 그래가 뒤에 등 쪽에 네, 목으로부터 등 쪽으로 네. 좀 뭐 몸 전체가 뻣뻣하다 해야 됩니까? 아, 뻣뻣하다. 네, 뻣뻣하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가까이 저 나름대로는 뭐 또 수치료도 받아보고 네, 추나도 그 자생 한방병원이라든지 네, 그 동네에 있는데 추나 요법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네, 그래도 저쪽 생각하면 좀 좋다. 네.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네. 좀 내가 생활하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 척추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다리가 좀 마르면서 잘 걷기도 힘들고 아프셨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쥐가 나는 그 상황이 딱 거기 그 척추 때문이라고만 너무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예. 보통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1mm 얼핏 같아요. 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오는 다리 저림증은요. 보통 이게 다리 뒤쪽으로 해서 오는데요. 허리부터 예. 엉덩이 뒤로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신경이 발가락에까지 쫙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발가락에서 보통 4번째, 5번째, 그러니까 약지하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그는 허리가 신경이 많이 지금도 눌려 있거나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건 아니고 아버님이 저는 말씀하신 부위는 주로 오금쟁이, 그러니까 종아리 쪽 부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는 꼭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네. 종아리 쪽은요, 심장의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 콩파. 예, 아니요. 하트, 심장. 심장에 화가 쌓여 있거나 심장에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요. 혈압이나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이 올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바로 그 아래 다리 쪽 종아리가 특히 쥐가 나신 분들은 심장의 원인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심장. 네. 그래서 단순히 도수치료나 이런 그 척추 질환 쪽으로만, 그러니까 관절 질환 쪽으로만 자꾸 어디 통증 자꾸 뭐 추나 받고 도수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심장의 울화나 심기가 약한 거를 같이 잡아들여서 전체 혈액순환을 좋게 해드려야 아버님이 등 쪽이 자꾸 굳는 느낌이 들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자꾸 종아리가 더 이렇게 쥐가 나고 거기가 단단해지거나 붓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심장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심장 쪽으로. 네. 그래서 자꾸 초점을 이 관절 쪽만 맞추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원에 가셔서 이걸 증상을 얘기를 다시 쫙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이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시키면서 심장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아버님 그 다리 지나는 거를 빨리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심장에 네. 그러면 네네. 약을 먹으라 말입니까? 뭐 약이 됐든 침이 됐든 이제 그거는 진찰을 종합적으로 받으신 이후에 처방을 그쪽에서 해주실 거예요. 예. 그렇지 무조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는 증상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 후에 근육이 가늘어져 버리거나 좀 통증이 오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종아리 쪽 지내리거나 자꾸 저리거나 붓는 증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약해져서 오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에 문제가 돼서 혈액순환의 문제로 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보강해서 심장의 기운을 좀 더 튼튼하게 좀 혈액순환 잘 되게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다리 그 쥐가 나는 거를 갖다가 빨리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뭐 네. 병원을 찾으면 하지정맥 쪽으로 보는 게 낫다 이 말입니까? 하지정맥류도 있으세요? 혈관이 이렇게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지정맥류는 예, 없습니다. 하지정맥류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종아리 쪽의 증상은 저희는 한방에서는 원인을 심울화나 심기가 약해져서 오는 증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그쪽으로 연관된 그런 침혈자리나 또 한약을 처방을 해드리면 의외로 되게 빨리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